안녕하십니까. 세부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여러 가지 문자 형태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필기체에서부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긴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막 이렇게 편지로 막 끄적끄적 그린 형태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도 이게 문자인지 알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에 무늬가 있는 즉 텍스처가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문자로 인식을 하고요. 이렇게 뭐 3차원처럼 생긴 그런 것도 전부 인식을 하고 그림처럼 생긴 이런 문자들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문자가 겹쳐 있는 것도 다 인식을 하죠. 이게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알파벳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인식의 시작은 이제 세선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죠. 이제 세선화라는 거는 보면은 이제 영어로 이제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이라는 건데 결국 이제 그 뼈다구만 이제 추려내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있는 거를 이제 두께를 없애서 헤어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헤어라인이라는 거가 이제 선인데, 그러니까 이제 헤어라인으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두께는 있으되 선의 형태를 갖는 거가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시듯이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좀 이건 두꺼운 선이죠. 두꺼운 선이고 이거는 그 이제 좀 중간 정도 굵기를 갖는 선이고 요건 이제 얇은 선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는 이제 선을 이제 한 선이라기보다 이제 줄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줄로 인식이 되는 것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얇게 여기 지금 세선화된 거를 이제 굵은 편 좀 굵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게 이제 헤어라인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심플셀을 배웠을 때 이제 굵기가 하나의 요 사각형이 이제 심플셀이죠. 이 사각형 심플셀 안에 요 들어가는 가운데에 이제 그 줄에 위치하는 그러한 정도의 가는 이 굵기를 가진 선은 심플셀 하나가 커버를 해서 이게 하나의 그 선이라는 거를 이제 추출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좀 크게 그린 거기 때문에 심플셀이 이제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플셀 하나에서 선이 하나씩 이제 추출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두께가 그 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옆에 그 바운더리에서 이제 그 심플셀이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위치를 하면서 이렇게 면적이 있는 걸로 잡힙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요건 이제 굵기가 있으니까 두 양쪽으로 심플셀이 잡히겠고요. 요거는 이제 가느니까 이제 심플셀들이 하나로 잡히는 걸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이 초점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해상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심플셀들이 이제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그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심플셀 크기가 작고 여기서는 이제 크지요. 그래서 심플셀 하나가 이제 그 줄 하나를 잡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내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건 그냥 곧바로 그냥 하나의 그냥 세선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께가 있는 것들은 심플셀이 양쪽에 이제 경계 쪽을 잡으면서 이게 두 개로 나눠진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플셀 다음에 위치하는 게 이제 그 좀 더 큰 이제 RF죠. 이 심플셀 두 개 내지 세 개를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RF가 커버가 되면서 이거 자체를 하나의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엮는 거죠. 그래서 그룹으로 엮을 때 여기서 이제 이 RF의 센터, 이 중심점을 이제 찍어 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찍어 나가는 거죠. 쭉 찍어 나가면은 이게 이렇게 가운데 센터가 이어지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세선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세선화 과정은 우리 뇌에서 일하는 세선화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전에 이제 보였던 것처럼 선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면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면도 이제 심플셀을 양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다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의 심플셀에서 이만큼이 이제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쪽 심플셀 이쪽 심플셀 잡으면서, 그리고 이쪽에 그 이 중앙선 중에 센터를 쭉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라인이 구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하얀 부분에 있는 것도 결국 이거를 그 하나의 그 뭐 줄의 형태로 본다 그러면 이거를 그 이쪽에 이제 심플셀하고 이쪽에 심플셀을 두 개를 이 커버하는 이 노란색 RF가 이제 커버를 하면서 중앙선 그러니까 센터들을 쭉 이어서 이렇게 갈색의 이제 헤어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는 이제 그 줄로 보고 어떤 거는 이제 줄로 안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대충 보면 이제 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좀 세선 줄로 보기에는 좀 너무 좀 아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동물의 어떤 이 실루엣, 즉 그 모양 같은 거를 줄로 볼 수는 없겠죠. 뭐 그 다리 같은 경우는 뭐 기린의 다리 같은 경우는 줄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몸집이 하마나 뭐 코끼리 이런 것들은 뭐 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는 뭐 센터들을 이어가지고 뭐 세선을 하거나 그런 작업은 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하고 이제 좀 관계되는 그림인데, 이거를 보면은 뭐 이게 어떤 게 줄이고 어떤 게 뭐 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전에 이게 그 포어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일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하나의 이해인데, 이게 이 노란색 쪽이 이제 그 앞쪽에 있는 포어그라운드인지 아니면 빨간 쪽이 뭐 앞쪽에 있는 그 포어그라운드인지 이런 거가 좀 따지기 힘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좀 세선화를 가져가기 좀 어려운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양도 가져가지고 두께도 가져가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눈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RF를 과정을 거치면서 뭐 센터를 이으면 뭐 세선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하게 세선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그 어떤 실익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우리가 세선화를 뭐 하건 안 하건 상관없지만 해도 뭐 별 실익이 없다. 그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줄이나 끈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세선화를 거쳐서 봤을 때 하나의 그 실익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의 이제 그 줄이나 끈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세선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RF가 필요합니다. 이 RF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원 밴드 패스 필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끈이라는 줄이나 끈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뭐 노끈이나 털실처럼 꼬여 있어도 그거 자체가 어디로 이어지는가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전에 뭐 다 말씀드렸던 건데 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이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전에 물체 인식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물체는 점선면체 순으로 추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선을 보면은 지금 그 이제 관점이 선이니까 이제 점은 이렇게 뭐 뾰족뾰족한 부분은 이제 점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다른데 쓰이는 거고, 여기서 쭉 이어진 선을 한번 이제 구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선 먼저 인식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면 탐색을 먼저 하는 경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 RF를 가지고 면 탐색을 먼저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 가느다란 이 녹색 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굵은 두께가 있는 연두색하고 섞여 버려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그러니까 큰 RF를 가지고 먼저 탐색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서로 이제 섞여 있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RF는 뭐죠? 작은 RF서부터, 즉 고주파서부터 탐색을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작은 RF인 이제 심플셀보다는 조금 큰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심플셀보다 약간 큽니다. 이게 너무 크면은 이제 안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너무 크면은 이게 남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옆에 있는 거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플셀보다 조금 큰 어떤 그 빨간색 RF를 동원을 해서 선 먼저 탐색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죠. 그래서 이제 작은 RF를 보면 여기 이제 경계선, 여기 하늘색 이 말발굽처럼 생긴 고기 여기다 걸리겠죠. 경계면에 다 걸리고 여기는 끊어집니다. 물론 여기라고 해서 뭐 빨간색 RF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RF 내에서는 이렇게 선이 하나만 있는 쪽만 이렇게 쭉 살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선이 빨간색 RF에 걸린 건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돼 있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가는 게 여기서 끊기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런 거죠. 근데 전에 이제 게슈탈트 법칙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더 큰 RF,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보라색, 좀 더 큰 이제 보라색 RF가 있었다고 하면 요게 쭉 이어지면서 게슈탈트 법칙에 의해서 요쪽 선하고 요쪽 선에 요쪽 RF하고 요쪽 RF의 쭉 이어지는 기울기가 같으면 이게 연속된 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 끊어졌지만 여기하고 기울기가 같아. 왜냐하면 RF가 큰 데에서 보니까 이게 이어져서 이렇게 겉에서 보는 이제 이렇게 여기 하늘색 선으로 되어 있죠. 그 하늘색 선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탐색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선 탐색을 먼저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컨티뉴어티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진 쭉 이어진 선들은, 곡률이 이어진 선들은 이렇게 다 쫙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이어지게 나면은 그 다음에 요 경계선을 따라서 먼저 선이 구해지고 나면은 요 경계선을 쭉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면 탐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계선을 따라서 면 탐색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늘색 면이 추출이 되면서 완전히 완벽한 면으로 이게 구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해지고 나면은 여기 파란색 RF에 의해서 쭉 간 요 센터들, 중심점들을 쭉 잇고 나면은 요게 바로 여기 하나의 선이 이렇게 중심점들이 그어지면서 이제 세선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빗살무늬가 있는 보라색 면을 보더라도 이쪽을 면 탐색을 먼저 하는 경우는 여기 이 선들이 평행된 선들이 쫙 먼저 나오기 때문에 선들이 몇 개가 쭉 겹쳐서 나와요.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선들 탐색이 안 돼요. 근데 이 선들하고 이 선하고 선이 하나만, 이 선이 하나만,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나, 하나만 들어가는 때만 구해낼 수 있는 요 크기에 이 빨간 원을 선택을 하면은, 작은 크기의 빨간 RF를 선택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 빨간 RF 크기는 그러니까 자기 양옆에 있는 선들을 건드리면 안 될 정도의 크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선택을 해서 쭉 구해내면은 이렇게 빗살무늬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빗살무늬들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에 속하는 이제 여기 하는 것도, 여기서 이런 것들은 예를 보면은 이런 것들은 여기 중간에 선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가지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간 RF를 좀 편리성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좀 크게 그린 건데, 원래는 여기 빗살무늬 사이에 들어가는 더 작은 RF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빨간 RF들이, 여기 빨간 RF들이 사이사이에 쭉 들어가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슈탈트의 그 연속성 법칙에 의해서 요것만 쭉 추출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가지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지에 속한 그러한 그 RF들은 선택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기겠죠. 중간중간에 끊기는데 그거보다 더 큰 RF에 의해서 이 중간중간에 끊긴 것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먼저 이렇게 선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빗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외곽선을 합쳐서 이러한 그거를 이제 구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 탐석, 면 탐석을 해야지 이런 모양이 구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면 탐색을 먼저 하는 경우는 이거 전체가 다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한 중간 정도 굵기의 선이죠. 그래서 중간 정도의 굵기의 선에서 심플셀 자체가 하나로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려놓은 거 보시면 심플셀이 양쪽에 있죠. 여기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 양쪽에 있어서 그 외곽을 잡고, 그 외곽을 잡아놓은 거를 다시 뭐가 잡죠? 이 빨간색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심플셀이 잡고 나면은 요거 두 개가 외곽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플셀은 직선만 잡으니까 이렇게 피스와이즈 리니어한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눈에는 뭐 이제 그 띠깍띠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외곽선만 이게 두 개가 심플셀에 의해서 잡아져서 선 탐색이 되고, 그거 두 개를 이제 빨간색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은 면 탐색이 되면서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은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전부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RF를 쭉 넓혀가면서 어떤 그 게슈탈트 법칙이나 이제 그러한 뭐 컨티뉴어티 그런 법칙을 이용해서 선을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선에 의해서 면을 탐색을 하고 따로따로 뽑아낸 다음에 이것들을 합쳐서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RF가 이만한 큰 것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우리는 절대 이거를 여기는 뭐 하늘색 말발굽 같은 게 있고, 여기는 뭐 초록색의 뭐 타원이 있고, 여긴 점이 있고, 여기는 빗살무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질 않아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심플셀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좀 이제 그 RF를 키워나가면서 따로따로 그 단계마다 따로따로 분리를 해내야서 이거를 합쳐야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섞여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뇌에서 인식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결과에 어떤 부산물식으로 여기에 센터점을 이으면은 그거 자체가 그냥 세선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성분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유의미한 패턴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RF를 키워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유의미한 패턴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패턴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뭐 여기서 뭐 초성깔, 뭐 화살표, 그다음에 스마일, 뭐 별표, 뭐 하트 이런 걸 다 이렇게 섞어놨는데도 이게 다 보여요. 따로따로. 그죠? 이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이러한 어떤 게슈탈트 법칙이 이게 두뇌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 경우는 뭐냐면 곡률이 같은, 여기서 이제 컨티뉴어티라고 써있죠.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점들 경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이게 점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요 외곽 선에, 그러니까 원의 외곽을 전부 심플 셀들이 전부 싸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원의 크기에 거의 비슷한 RF가 작동이 돼서 심플 셀들을 그룹핑을 해서 요게 원이구나라는 거를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큰 심플셀이 또 2개, 3개씩 이렇게 합쳐나가면서 요거 2개를 잇고 요거 2개를 이어서 요거는 요런 방향으로 곡률이 같게 있으니까 요건 선처럼 보인다. 근데 여기서 중간이 크로스가 됐는데 요건 요쪽으로 가고 요건 요쪽으로 간다. 라고 그렇게 이거를 RF를 넓히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연두색이기 때문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노란색이기 때문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그 까만색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여기 중간이 끊어진 데는 냅두고 온전한 데만 이렇게 다 이어가는 거예요. 빨간 걸로 쭉 이어가서 그거보다 더 큰 보라색으로 이런 컨티뉴어티로 잇고 다시 그 이은 것 자체를 또 더 큰 색,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색이죠. 하늘색으로 된 것들이 다 이렇게 또 이어서 이게 뭐냐? 이게 사각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수당 모양으로 된 것도 끊어진 부분은 다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붙어 있는 부분들만 계속 그거를 추출을 해내고 또 그 다음에 더 큰 RF를 가지고 곡률이 같은 데는 그거를 이어 붙이고 그러니까 중간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어 붙이고 또 더 큰 RF를 가지고 또 이렇게 더 큰 걸 면적을 잡고 이걸 하늘색으로 이렇게 다 잡고 나가지고 이거를 이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이은 다음에 나중에 이걸 초승달로 완벽하게 초승달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는 여기서 노란색 RF, 그러니까 노란색 RF, 그 다음에 여기서도 노란색 RF가 전부 초승달이고 여기 직사각형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의미한 패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패턴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벌써 이런 패턴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플리시티가 결국 작동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도형들은 우리 눈에 쉽게 벌써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거는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면을 보죠. 이건 선의 경우인데 면의 경우에는 이 면의 패턴도 결국은 우리가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제 화살표가 보이고 맨 위에 있죠. 이게 이 초승달을 가리고 있는데 초승달이 이렇게 가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죠.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이게 사라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쭉 이쪽에 곡률이 이어지겠죠? 빨간 걸로 이쪽도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더 큰 거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 초승달 모양을 잡고 이게 하늘색이 왼쪽에 있는 거를 잡았는데 이러한 초승달 모양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고 이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미 그런 초승달 모양을 알고 있고 거기다 색깔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승달 조각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경우로 이 노란색이 초승달을 잡는 거예요.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왼쪽에 이렇게 뿔처럼 되어 있는 거를 이 화살표의 위쪽에 갖다 붙인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선 쪽에서 벌써 컨티뉴어티가 작동이 안 돼요. 이 위에다가 갖다 붙였을 때는 이쪽으로 가다가 곡률이 이 정도 가면 일로 나와야 되는데 일로 나오지 않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분리가 됐는데 이거는 곡률이 쭉 이어지면서 하나의 초승달 패턴을 형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초승달 모양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저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하트로 보이고 그러는 이유가 다 마찬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패턴은 어떻게 잡는다? 모션 벡터가 같은 코너나 어떤 그런 곡률들을 이어서 같은 모션이라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패턴들은 이게 같은 모양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우리 뇌에 이게 하나의 모양, 즉 패턴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게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명언이 있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세선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세선화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많은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세선화 알고리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의 알고리즘은 이 면을 깎아나가는 방식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 이제 예를 이제 들어놓은 건데 여기서 어떤 면을 어떻게 깎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패턴을 이제 먼저 정해 놨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그 B1, B2에서 이제 BA까지 이렇게 이거 법칙이죠. 법칙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X는 동케어고 가운데 이제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가운데 오리진을 제거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 이거를 보면은 이런 모양이 있는 것 자체는 여기 이쪽 라인이 쭉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밑에가 쭉 솔리드로 이렇게 쭉 있으면서 위쪽에 하나 볼록볼록 나오는 거예요. 양쪽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삼각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요렇게 삼각형을 잡아야죠. 위에서 나왔을 때. 여기 아래가 이제 밑에가 회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여기가 볼록 나왔죠. 볼록 나는 게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라서 쭉 제거를 한 거예요. 이게 B1 제거한 거죠. B2 방법을 보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2 자체에서는 이 B2를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뭐 없죠. B2 적용이 되는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B3 적용을 한 거죠. B3는 어떻게 된 거죠? 이쪽 되었을 때 오른쪽을 제거한 거예요.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서 제거한 거 똑같은 식이에요. 여기서 제거된 거죠. 여기서 제거된 거고, 그 다음 B4 적용하려니까 적용이 안 돼요. B5,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B5 적용한 거예요. B5 적용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아래쪽으로 볼록 나온 거니까 여기 하는 뭐 제공을 쭉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더 이상 몇 번이 계속이 가도 더 이상 이제 이 법칙으로 제거가 될 수 없을 때까지 가면은 요게 뭐냐면 세선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보면 이상하죠. 여기서 보면은 원래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두께가 있는 이미지였고 우리가 원하는 세선은 이렇게 한 줄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상하게 X자식으로 이렇게 세선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그 기존 알고리즘의 이제 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계속 삐죽삐죽 나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세선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두께를,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그 세선화 방법은 그냥 목표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두께를 없애고 이거를 쭉 그냥 한 픽셀 두께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데 그거 아니죠. 세선화라는 거는 우리 뇌에서는 RF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인식을 할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산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뭐 세선화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RF로 열심히 물체 인식만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게 세선화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이 세선화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세선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로 인식할 수 있는, 즉 문자가 이게 어떤 알파벳이냐라는 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룰이, 즉 기하학적인 룰을 적용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자 인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비전이, 그러니까 그 시각이 발달이 되면서 가장 늦게 형성이 되는 게 문자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4살이나 5살 정도 돼야지 이제 이 ABCD를 ABCD로 보게 되는데 그게 가장 늦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기존에 이 모양을 인식하는 RF 체계가 뇌 속에서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서야 이거가 문자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 인식이 이루어지기 한 4, 5살 정도 이전까지는 이 ABCD라는 알파벳을 문자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그림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 5살 전에 4, 5세가 되기 전에 영어 단어를 가리키고 막 스펠링을 이거는 애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보이지도 않고 그림으로 보이는데 알파벳을만 가리키고 단어를 외우게 하고 그거는 천재 아니면 되질 않아요. 어쨌든
조숙한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저거는 이게 그러니까 모양 인식의 체계가 완전히 RFYZ한 모양 인식의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고 난 5살 이후에나 이게 문자 인식이 갖춰지고 부산물로서 세선화가 이루어지고 그 세선화를 통해서 알파벳의 기하학적인 룰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문자로 이어진다. 이러한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서의 세선화는 RF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드디어 이제 세선화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모양이라도 세선화가 된다는 것을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전부 똑같은 굵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밀고 가면서 RF가 밀고 가면서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요런 선, 요런 선, 요런 선, 요런 선. 전에 아까 그 게슈탈트에서 컨티뉴어티 배웠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하나의 그냥 획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필기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여기 되는데 여기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두께가 커지죠. 두께가 커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연속성, 그러니까 곡률이 같은 여기 연속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이어지고 그러려고 그러면 더 큰 RF에서 그게 이제 합쳐져서 이 선의 방향,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이게 되면 이건 두께가 있는 거죠. 두께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RF를 가지고 양쪽을 잡아요. 양쪽 경계를 잡고 그 양쪽 경계를 잡은 거에 대해서 하늘색 더 큰 RF에서 잡아주면서 이게 두께가 있는 하나의 선. 즉 이렇게 더 큰 RF가 가운데 이렇게 두께가 있는 어떤 줄이 면이죠. 두께가 있는 면으로 인식을 하는 거는 심플셀에 있어서 작은 심플셀에 있어서 헤어라인을 이 인식하는 메커니즘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셀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면에서 이게 직선을 쫙쫙 이어가는데 중간에 그 가운데 헤어라인을 뽑아내는 거지만 이거는 심플셀보다 더 몇배 큰 그러한 그 영역에서 가운데 쭉 하나의 그 면이 쭉 이제 이어지면은 그 면을 그냥 이거 헤어라인 비슷한 거구나. 이거 밴드패스 필터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센터 라인이라고 여기 센터를 찍어가도 되지만 그냥 여기 하늘색 RF에 있어서의 심플셀처럼 하나의 그냥 여기서는 직선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RF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선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슬라이딩 식으로 이제 쭉 이제 하늘색 RF가 쭉 가다 보면은 선선이 이제 쭉 슬라이딩 식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센터들의 모임이 되는 거고 그 센터들의 모임이 이제 쭉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지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도돌도돌하게 이제 가운데 모여 있겠죠. 그거를 이제 커브 피팅을 해가지고 이제 한 선으로 이제 모아주는 이게 커브 피팅 테크닉은 이제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래프에서 점점 이어지는 건 하나의 선으로 이게 모델링을 하는 그 방법인데 커브 피팅을 하면은 이렇게 하얀색 있는 것처럼 D라는 이게 이렇게 세선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얼마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두께가 그죠. 그 전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아까도 게슈탈트 법칙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두께가 있는 A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끝에 이 외곽선부터 뽑아낸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섞인다고 면 탐색부터 하면 안 돼요. 항상 선 탐색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 탐색을 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 탐색하기도 전에 미리 얘가 선으로 이제 자진 신고한 그런 경우고 여기서는 이게 가운데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 외곽선을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거를 선 탐색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 탐색을 먼저 하면은 여기서도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외곽선이 하나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런 외곽선이 하나가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서 선이 이 내선하고 이 외선이 두 개가 일단 이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외곽하고 내각을 읽는 그러한 큰 RF들이 동작이 되겠죠. 이게 큰 RF가 동작이 된다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맞춰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RF서부터 큰 RF까지 모든 걸 다
탐색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탐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법칙에 맞는 것들만 제가 여기를 이렇게 그 색깔별로 표시를 해놓은 거지. 이게 여기는 보라색 탐색해야겠고 여기는 뭐 하늘색 탐색해야 되고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봤더니 이거는 하늘색이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잡히는 거고 뭐 이렇게 선처럼 아니죠. 약간 좀 삼각형 좀 이렇게 그 타원 이거 테이프 비슷하게 이렇게 잡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심플셀처럼 중간에 잡히는 이렇게 중간에 거가 있는 거죠. 이러한 패턴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여기 바깥에 외곽을 잡는 거가 이런 패턴이고 가운데 선을 잡는 게 이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선을 잡는 패턴에 걸린 거예요. 여기는 뭐 걸려? 더 큰 거 걸린 거죠. 여기는 노란색처럼 더 커야지 가운데 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걸린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가운데 떨렁떨렁 있는 패턴들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뭐 잡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어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각자 알아서 롤에 맞게 파이어링이 된 거예요. 그 파이어링이 된 것들이 어떤 뭐다? 센터점을 쭉 이으고 나면은 요게 이러한 식의 A식으로 이렇게 세선이 스켈레톤이죠. 저게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골격만 하나의 헤어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보면 이게 한자인데 이렇게 초소체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곽선 잡고 저거하고 이게 세선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서 선 굵기가 다르죠. 여기서 굵기도 다르고 여기 중간에 굵기 달라요. 특히 그 한자 같은 경우에는 뭐 획이 굵기가 뭐 막 왔다 갔다 난리를 피는데 그 난리를 피고 그러는 것도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F를 쭉 하다 보면은 이게 세선화가 되고 그 세선화된 거에다가 이제 그 알파벳 인식 룰을 적용시키면은 우리가 문자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늬가 있는 문자들을 한번 보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젤리처럼 생겨서 이게 빛에 비춰가지고 색깔이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죠. 이것도 다 우리는 문자로 인식을 해요. 가운데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가운데 어떤 아예 뭐 별표들이 잔뜩 뭐 무늬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거 다 Q로 인식하고 이거 R로 인식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작은 것들을 외곽선이 다 잡겠죠. 이렇게 쭉 잡아갈 거예요. 그 모양을 인식하려면 먼저 선을 잡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곽선이 다 잡혀요. 여기 내각선도 잡혀요. 근데 외곽선 잡고 내각선 잡는 데에서 그럼 이 선만 잡히느냐? 아니죠. 여기 그 보면은 별표들의 외곽선도 다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표들의 외곽선이 이렇게 잡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을 쭉 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럼 녹색을 쭉 밀고 가는 놈은, 여기 보니까 여기 별표 모양이네? 그리고 이걸 띄어낸다고. 요것도 별 그림이네? 띄어내죠. 그러면 이거 다 먼저 작은 것부터 띄어내니까 여기서 작은 그 별들은 다 띄어져 갑니다. 중간에서 다 뽑아내지고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 여기서 까만색 내각선하고 그 다음에 까만색 그 외곽선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노란색이 두 개가 다 별이 없어진 상태에서 노란색이 양쪽을 잡는 거죠. 여기 잡혔네. 선 두 개 잡히고 여기 가운데 저기 면이네. 그러고 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또 세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늬가 뭐가 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이제 잡는다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은 선은 그냥 세선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 여기가 큰 선은 여기서 보면은 색깔을 달리 해놨는데 여기가 하얀 부분은 여기 까만색으로 이제 똑같은 빨간색인데 저번 빨간색으로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까만색이 쭉 잡겠죠? 이게 쭉 까만색으로 먼저 이렇게 요것만 하얀색만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하얀색이 뚝 튀어나오고 나면 여기 이제 연두색만 남는 거예요. 그 연두색을 톡 띄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만 남는 거예요. 그 초록색만 남고 나면은 그게 C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여기 C라는 그림 위에 거기 뭔가 위에 이렇게 다시 이 어떤 반원 같은 연두색이 얹혀 있고 연두색 위에 다시 하얀색이 얹혀 있다. 이렇게 세 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이 하얀색부터 푹 띄어내고 나면은 요거보다 더 큰, 까만색보다 더 큰 거가 잡겠죠. 더 큰 거가 이만큼 더 큰 거가 잡아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만색만 일단 띄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까만색만 띄어서 다른 경로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경로에 있는 것들은 까만색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아래 뭐 연두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색들만 가지고서는 쭉 다시 더 큰 RF로 있고 더 큰 RF로 있다 보니까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여기 그 곡률이 있는 한 4분의 1 정도 원으로 되어 있는 여기 선이구나. 이게 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띄어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씩 띄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전체 큰 RF로 봤을 때는 이게 다 뭐 하얀색, 연두색, 녹색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빛에 이제 비친 어떤 그러한 입체적인 그러한 C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식이에요. 이거는 단지 보면 3차원으로 보이죠. 이거는 B라는 것도 다 인식이 되는데 3차원 이 두께가 이 3차원적인 두께가 있기 때문에 3차원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에 3차원 말씀드렸죠. 이 코너 잡고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잡고 그러면서 한다고. 여기 그라디언트는 없지만 코너가 잡혀요. 코너가 잡히면서 이런 패턴이 3차원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모양인데 3차원이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가 있건 뭐 빛에 비치건 색깔이 다르건 그런 거에서 어쨌든 간에 저보다 우리는 인식을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그 RF에 의한 인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씩 걸러내지면서 이거를 C나 H, 뭐 BQ 이렇게 인식을 하는 기존에 아까 했던 그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은 택도 없어요. 이렇게 쭉 갉아먹는 식으로 했었죠. 이런 거는 절대 세선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세선화가 되고 연두색은 연두색대로 세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이외에도 세선화가 의미 있는 것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세선화는 그 RF로 문체 인식을 하는 어떤 하나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물체 인식을 하다 보면은 언제 다 그냥 부산물적으로 세선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사람이고 걷고 이런 것도 다 인식을 하는 이유가 이것도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물체를 인식을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여기 하얀색처럼 세선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뼈만 추려내는 그 골격만 추려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위한 루틴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뭐 세선화를 안 해도 사람은 별 실익이 없죠. 이거는 뭐 보면은 그 실루엣이라는 게 이미 패턴화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선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은 세선화를 해서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오리고 낙타고 뭐 코끼리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실루엣의 패턴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선화가 부산물로 세선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갖다 버리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세선화 될 수 있겠죠. 이 코끼리를 물체 인식을 할 때 세선화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는 뭘 하겠습니까? 이거 세선화 하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 패턴도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선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안 쓰고 그냥 내던져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보시면은 이제 그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세선화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면은 그게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기하학적 구조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전 시간에 4차원 패턴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떤 물을 쏟다, 드링크, 이제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서 어떤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능이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러한 작용을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능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패턴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패턴들은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성질에 의해서 기능으로 묶이고 그 기능이 다시 언어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1, 2, 3, 4, 5, 6, 7, 8, 9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가 이것도 하나의 이 두 개, 세 개라는 기능을 나타내는 거고, 이 기능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패턴들이 다 똑같은 기능을 하면은 하나의 이 2, 3, 4, 5라는 알파벳, 즉 언어로 묶이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는데 그 기능을 나타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패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그 다리나 이제 뭐 컵의 모양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뭐 이거 다 다리다. 그 다음에 이거는 컵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죠. 이건 뭐 집이다, 하우스다 이렇게 인식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다리만 컵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를 언어의 단어로 1, 2, 3, 4로 묶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그 이제 그 기능을 파악을 하는 거에 이제 방법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러한 기능들이 판정 룰들이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이렇게 펜이라는 필기체로 이렇게 쭉 썼다 이거죠. 이게 하나의 이렇게 곡선으로 이제 하나의 그쵸? 그러니까 이 선으로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을 다 끊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끊어져야 돼요. 즉 보면은 이렇게 아래서 내려오는 부분 선 하나, 위쪽으로 하나 갈고리 모양,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2라는 게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I자처럼 생긴 게 이게 돌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쭉 끊어내고 나면은 이거 자체를 합치면 이게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된 거죠. 이거 자체를 합치면 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 이거 자체를 합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거 자체를 합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거를 합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잘못 끊었을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능성 있는 후보들을 다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존에 이제 저기서는 이제 비타비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을 다 끊어내고 거기서 그 후보들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쭉쭉쭉쭉 찾아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필기체들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끊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끊어낸 것들이 완전한 어떤 이 하나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C8화로 표시가 되지, 하나의 C8화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 곡선들을 전부 이렇게 C8화로 분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들이 전부 이렇게 C8화로 분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8화로 분리된 거를 자체를 C 파라메타에 해당되는 어떤 하나의 곡률 자체를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똑같은 곡률을 갖고 있는 걸 여기서 A 같은 곡률이기 때문에 AAA라고, 여기서 같은 곡률에서 그러니까 곡률 알파벳이죠. 곡률 알파벳을 정해놓은 거예요. A가 가장 곡률이 크고 B라는 게 이제 좀 작은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굉장히 오목한 거, 이건 볼록한 건데 C라는 거는 오목한데 굉장히 곡률이 크고, D라는 거는 오목한데 곡률이 작고, 이런 거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C 파라메타 곡률 알파벳으로 이게 나눈 다음에 이거를 하나를 전부 다 분리를 해가면서 이 모양은 어떻게 되냐, 이게 쭉 나눠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눈 거를 써보면은 이 모양은 BA, BC, AB, BC, DC, CB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물론 이거 이제 시클릭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어느 쪽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 어떤 하나의 이게 꼭 저희 세부에서 이제 C8화 같은 건데, 그렇게 이제 이거를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크라이브가 됐으면은 여기에 맞춰보는 거죠. 이거를 이 패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턴에 이 나눠져 있는 거에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봤더니 이게 P라는 확률이 P라고 될 수 있는 게 한 0.6%. 그 다음에 뭐 Q로 될 수 있는 게 0.2%, F로 될 수 있는 게 F도 약간 비슷하죠? 이게 0.05%. 그러니까 필기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0.6%로 가장 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후보니까 여기서는 2라는 게 0,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L이라는 것도 물론 이게 0.5%가 있고 이제 이거 N이 0.4%가 있는데 맞추다 보면은 그다음에는 뭐죠? 여기서 예서 보면은 이걸 맞추다 보면은 이 단어가 되는 게 있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더 올라가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합쳐서 이거는 펜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브 30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문자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문자 형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선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두께를 없앤 다음에 기하학적인 룰을 적용해야지 우리가 그 알파벳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세선화는 이제 면들을 산을 이제 깎아나가는 발라나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가지들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뇌에서의 세선화는 이런 식이 아니라 RF를 통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체 인식 과정에서의 부산물식으로 자동으로 인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밴드 패스 필터 작용을 하는데 RF가 의미 있는 부분만을 추려내면서 이제 세선화가 자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RF를 이용한 우리 뇌에서의 방법은 이제 문이나 뭐 텍스처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이 그거를 다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3차원이나 이런 것도 전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기존의 거는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선화가 끝나면 이제 기하학적인 특성을 살펴서 어떤 알파벳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돼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 법칙들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그 중에서 골라 써도 되고 어떤 거 이제 뭐 패턴 정보라든가 그런 거는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자 인식에 대한 기존의 이제 RF 방법을 이용해서 문자 인식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린애들의 유아의 시각 발전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문자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루어지면은 이제 거의 비전 인간의 시각 체계는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 인식을 끝으로 이제 패턴 인식에 대한 이제 세부의 이론 강의는 이제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